네, 7월 26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의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지금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현재 0.14% 오르고 코스닥은 네. 0.13% 빠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또렷하지 않고 좀 지루한 흐름인 것 같아요. 두 시장이 똔똔은 맞췄네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상당히 좀 지겨운 시장이고 오늘 아시아 증시 흐름을 보면 홍콩 항생지수나 네. 상해 증시가 오랜만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은 이제 어제부터 조금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관망 심리가 상당히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랫방향도 뭔가 이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다고 이제 윗방향도 어느 정도 좀 갇혀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어제 뭐 무료 방송 시간에도 자세히 뭐 이번 주 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뭐 F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0.75%포인트 뭐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번 FMC가 끝나면 8월 달은 FMC가 없죠. 9월 달에 이제 FMC가 진행되기 전에 두 번의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어요. 당장 이제 8월 10일 날 7월 달 CPI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 그다음에 9월 초에 또 8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두 달 동안에 과연 물가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물가 상승폭이 얼마나 좀 둔화되느냐. 뭐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달에 연준이 오히려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느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느냐. 그게 오히려 더 지금 관심사가 좀 쏠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이번 FOMC 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이미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저녁부터 이제 막 발표되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이런 시장일 때 여러분들이 좀 눈치껏 빨리빨리 종목을 바꾸셔야 돼요.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는 기업들, 단순히 그냥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잘 편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리해야 될 종목들, 속가낼 종목들 빨리빨리 좀 속가내고 그런 걸 지금처럼 이런 박스권 시장일 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는 이런 이제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를 좀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에 그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요? 네,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제가 매일 이렇게 원포인트 전략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자주 쓰는 이게 표현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이제 한번 표현을 좀 해봤는데 증시가 어쨌든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뭐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주 후반에 급격하게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은 또 엔터주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또 확 쏟아지면서 큰 폭의 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순환매가 이제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단기 수급이 시장 트렌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무래도 급격한 상승과 반복을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오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내일 같은 이런 시장일 때는 한 박자 좀 쉬어가면서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 내가 바닥에서 좀 건져 올릴 만한 종목이 없을지 이걸 이제 고민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단기 수급 사이클상 적당히 이제 올랐다 싶은 종목들 쪽으로 차익 매물들이 확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2차, 3차 시세가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오후장에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원샷, 원킬 종목 딱 요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문구에 들어맞는 그런 종목들을 두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종목의 2차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또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우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 이집트 원전 수주 관련 그렇죠.
그렇죠. 이벤트가 또 터지면서 호재가 나왔죠. 오늘 급등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요? 사실 요 이벤트를 보고 제가 지난주에 원전 종목을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 시세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구체적인 계약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현대 로템을 한번 보세요. 현대 로템도 뭐 폴란드 어쩌고 저쩌고 그게 5월, 6월 달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안 움직이다가 딱 계약이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몇 대를 들여가겠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고 나니까 현대 로템이 그냥 전고점을 뚫고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뭐 뉴스가 나온 거에 비하면 좀 약한데요. BHI 같은 종목이 뭐 거의 유일하게 한 10% 이상 지금 시세가 좀 붙어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가지고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그 다음에 우진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오전에 움직일 듯 하다가 지금 시세가 조금 약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 차트 모양은 너무 이뻐요. 하단에 딱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좀 됐다 싶을 정도로 거래도 상당히 좀 한산하게 지금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했어요. 이집트에 이제 13년 만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이 이제 마무리가 임박했다. 이걸 정부에서 지금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에는 구체적인 계약과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요럴 때 이제 이런 종목들을 딱 편입을 해놓고 있다가 구체적인 이제 계약이 확정이 됐을 때 현대 로템처럼 아주 강하게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15,000원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하게 계속 보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진 급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은 아니고 3%대 상승으로 네. 또 이집트 수주 계약이 지금 막바지 단계라고 하니까요. 이 확정 뉴스가 나올 때까지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7월 11일에 편입했던 TL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판 관련 종목들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TLB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TLB는 지금 한 6% 가까이 좀 수익 중인데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기판 종목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환기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반기 때 그런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자동차 종목들이 좀 아쉬워요, 저는. 현대차, 기아 진짜 2분기 때 뭐 어마어마한 실적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네. 현대차가 3조 원, 기아차가 지금 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합하면 지금 5조잖아요, 5조.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반기 때 남아있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실적이 2분기 때 이게 피크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주가는 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실적이 지금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좋은 실적을 더 뛰어넘을 만큼 성장성이 지금 담보가 되느냐. 그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이제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았던 이유가 2분기까지가 이게 피크아웃 아니냐. 설비 투자 지금 많이 한다 그러고 하반기가 되면은 오히려 실적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둔화되기는커녕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설비 투자의 속도도 지금 조금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이 차세대 특히 FCBGA 기판을 포함해가지고 차세대 기판이라든지 패키징 쪽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 그러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 내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TLB도 뭐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서프라이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늘 여러분들 IT 종목 중에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후공정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LB세미콘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무려 12%나 지금 급등을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거든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이렇게 큰 거래가 지금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TLB도 사실 실적 컨센서스를 좀 상향하는 실적이 저는 발표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반기 때 지금 좋아질 수 있다.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차세대 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실적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런 좀 지지부진한 시장, 박스권에 눈치 보는 시장일 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편입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실적이 발표된과 동시에 LB세미콘처럼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B세미콘도 당연히 좀 보유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 42,000원까지 보유를 하되 42,000원 터치를 하면은 전고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목표가 수정을 좀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 업종의 하반기 실적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1차 목표가 42,000원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자 상담 위메이드가 도착했습니다. 네. 63,6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 종목 매수가가 보통 10만 원대이신 분들이 많던데 맞아요. 6만 원대예요. 10만 원 넘어서 보통 이제 8만 원, 9만 원이나 10만 원 넘어서 매수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6만 원대에서 매수하셨다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보시고 반등을 이제 기대하면서 매수하셨다는 얘기니까 뭐 당연히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작 출시라든지 아니면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위믹스 코인과 관련된 이슈 비덴트가 어제부터 이제 막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빗썸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가상화폐라든지 NFT 뭐 이런 쪽도 뭔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좀 보이고 있거든요. FMC 회의가 끝나고 이번 주에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되고 나면 지난주까지 그랬던 것처럼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죠. 게임주들도 반등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85,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85,000원 반등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려보자라고 위메이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또 혹시나 상담 필요하신 분은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바로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으로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고 남겨주셨는데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불을 다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편안하게 또 조용히 남들 모르게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27,500원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테마주예요. 지금 이 와중에 코로나19 테마주라니. 지난주부터 이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일동제약을 필두로 해가지고 너무 거칠게 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나 어제 시장을 보면 이 네이처셀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진짜 좀 후덜덜하게 빠졌거든요. 주가가 어제 장중에 7% 상승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급전직하하면서 마이너스 20%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번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 조정을 좀 심하게 좀 받은 상태고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호재성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3만 원을 뚫는 듯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대 연봉 맞고 한번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60일 이평 위에서 기술적인 어떤 저점 찾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조정받고 있는 코로나19 테마주들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오늘 확진자 숫자가 거의 뭐 1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RT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여전히 지금 1보다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블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확진자 숫자 자체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패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월 중순 이후가 되면 그때야 이제 피크가 나올 걸로 지금 정부에서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크까지 많은 시간이 좀 남았다. 그리고 확진자 숫자도 훨씬 더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여전히 저는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반등 파동이 아주 화끈하게 한 번씩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정이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큰 파동 이후에 일시적인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봉을 이렇게 열어보시더라도 단기 반등 이후에 살짝 이제 좀 되눌러주는 그런 이제 파동들이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재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MSMB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임상 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한 1차 데이터에서 1라운드 결과 이제 심의 완료가 된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임상을 지속해도 좋다라는 이제 평가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임상 2상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개발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테마는 단순히 지금 개발 성공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계속 좀 증가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중에서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유효하게 살아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거기 때문에 전원 동의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임상 이상 지속 의견을 이제 획득한 현대바이오가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조금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러스 숙주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을 활용해 가지고 항바이러스 작용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사실 파이프라인이 이제 이름은 CPCOV03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요것뿐만 아니라 범용 항바이러스 효과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도 비상사태 선포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이제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에이즈라든지 간염 치료제라든지 이런 이제 적응증으로 파이프라인을 지금 확대하는 계획을 현대바이오가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19 치료제 테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충분히 한번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이제 33,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모멘텀이 아직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서 현대바이오에 주목해보자라고 첫 번째 원시아 원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원시아 원킬 종목은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쌍둥이 종목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업종은 이제 컨텐츠 업종에서 제가 하나 좀 골라왔는데요. 네. 5,470원 현재가로 쇼박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컨텐츠 종목들이 일제히 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쇼박스라는 회사거든요. 이 쇼박스라는 회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내를 대표하는 컨텐츠 투자 배급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올해 최고의 이제 기대작 한재린 감독의 비상선언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 이제 개봉을 하는데 어저께 이제 VIP 시사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사회를 하고 나서 이제 한산 용해 출연은 평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대성창투가 막 상한가 가고 롯데 쇼핑도 막 따라서 움직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 비상선언은 어저께 이제 시사회를 하고 나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요? 배우들은 이렇게 네, 배우들이 이렇게 지금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김남길 요 배우들 중에 이미 칸에서 남우주연상 받은 송강호, 여우주연상 받은 전도연 이런 배우들이 지금 주연을 하고 있는데도 평가가 별로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건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제 시사회라는 게 그리고 시사회에 대한 평론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예술 영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 영화, 상업 영화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킬링타임, 극장 가서 그냥 시원하게 영화 한 편 보고 스트레스 푸는 목적, 그런 목적으로 보는 정도라면 일단 배우들의 티켓 파워를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뭐 김남길 이런 배우들이 주연한 영화가 뭐 지금 거의 수천만 명의 관객을 지금 소화를 했었잖아요. 네. 과거작들을 보면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지금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배우들의 이름값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중박 이상의 성공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어저께 이 시사회에 대한 어떤 리뷰나 평가 때문에 오늘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한 2, 3주 동안에 워낙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약간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맞으면서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오늘 크게 한 방 얻어맞고 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개봉을 하고 의외로 관객 수가 좀 많이 든다거나 시청자들의 어떤 평가는, 관객들의 평가는 좀 만약에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주연 배우들의 티켓 파워뿐만 아니라 이 쇼박스가 이미 비상선언 외에도 지금 제작이 완료된 것 또는 제작 진행 중인 영화가 무려 8편이나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OTT향으로 지금 제작해서 배급을 할 드라마가 한 30에서 40편 정도의 이제 시리즈가 개발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쇼박스가 사실 분명히 고평가예요.
적자예요. 실적이 거의 안 나오는 종목이고 거의 대부분 이제 적자가 나왔던 종목이라서 오늘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게 분명히 좀 타당성은 있는 조정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선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영화의 라인업 그리고 이제 OTT향으로 배급되는 시리즈물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 때 분명히 실적 개선에 이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10% 가까이 빠지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그래서 저점 매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뭐 내일 급등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개봉 이후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컨텐츠 종목들을 저점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지난 4월 달이죠. 대규모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무려 1,300억 원을 조달을 했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있는 마음 스튜디오에서 지분율 한 30% 정도 지금 넘는 1,300억의 투자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미국 진출도 좀 가셔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3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미애 매니저께서 소개해 주셨던 콘텐츠 종목들로 수익이 좀 났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네. 쇼박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생쇼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도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컨텐츠 종목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맞죠? 네, 오후 4시. 네. 오후 4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4시 기억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